쓰는 것도 있어요. 아들이랑 집으로 갔다가 경미 네, 경미 보시게. 자, 이제 개발행위가 뭔가 봤고,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이런 흐름이 됩니다.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 갑이 개발한다 그럽니다. 갑이 개발한다 그러면, 일단은 개발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아까 얘기했죠? 건물 터터터 하려면 뭐 받는다? 허가 받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허가 신청해야 돼요.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입니다.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군,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됩니다. 허가 신청하게 되면 일단은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처분할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인데 기간은 15일 줍니다. 이건 뭐 나중에 암기 좀 해야 돼요. 15일 내에 허가를 하든 불허가든 처분하고, 처분했으면, 허가했으면, 불허가했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허가했다 그러면 공사 끝나고 뭐 받아야 돼요? 준공 검사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하든 불허가를 하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겠죠, 기준. 그럼 첫 번째, 허가 기준 봐야 돼, 허가 기준.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하고 안 맞으면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허가 기준이 거기 보게 되면 10페이지 보게 되면 2번 양극 중간에 2번 개발행 허가 절차 1번 허가 신청서 제출하고 두 번째 2번 허가 신청 처리가 15일 나오죠. 15일 내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 기준 나오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는 개발행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준이 쫙 나오는데 기준이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형질 변경 면적입니다. 형질 변경 면적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산을 깎는다 그러면 무한정 깎을 수는 없다고. 얼마까지만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용도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용도 지역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지금 암기할 내용이 아니니까 안 떠났어요. 첫 번째 형질 변경 면적이 적합해야 되고 두 번째 보지 말고 책 보지 말고 판단해봐요.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말을 해요, 말을.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적합할까?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까 부적합할까? 말을 하라고. 어쩌나고 적합할까? 성장관리 방안이 뭡니까? 몰라도 상식적으로 적합할 것, 부적합할 것 그러면 적합할 것.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네 번째, 컨닝하지 말고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루지 말 것? 이룰 것. 다섯 번째,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이렇게 예습을 좀 하고 다니는 예습을. 예습해왔죠? 이렇게 예습해야니까. 이렇게 지금 굳이 이거는 안 봐도 이 정도는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숫자야 방법이 있으니까 숫자 암기해야지. 나머지는 또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질 변경 면적이 적합할 거.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성장관리 방안에 적합할 거. 뭐 당연하네. 세 번째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세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여기서 개발하는데 이쯤에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을이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열심히 도로 만들 도로. 도시계획 사업인 도로. 그러니까 을이 여기서 뭐 하겠다? 도로 설치한다. 근데 이 도로가 뭐더라? 이 도로가 도시계획 사업이다. 을이 여기서 열심히 뭐 하고 있다? 도시계획 사업하겠다. 도시계획 사업을 열심히 진행 중인데 그 옆에서 갑이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 이 갑의 개발이 을의 도시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이거는 도시계획 사업이고 이거는 비도시계획 사업이잖아요. 비도시계획 사업. 얘는 공익이고 사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갑이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냐? 근데 너 왜 하필이면 여기서 하냐? 왜요? 물어봤더니 네 행위가
의료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면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갑이 그러면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의료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까? 안 줍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뭐라 하겠어요? 줄지 안 줄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 찾아가가지고 을 찾아가지고 야 갑이 여기서 개발하겠다는데 내가 만약에 허가해주면 갑이 개발할 텐데 갑이 개발하면 네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을 주냐 안 주냐 가서 어쩐다? 물어봐야 된다고. 줍니까? 안 줍니까? 지장을 안 줍니다. 그러면 허가해도 괜찮고 지장을 줍니다. 그럼 어쩌라고? 허가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먼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의견 청취 납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허가 신청 내용이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어쩐다? 물어본다.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의견 드려야 된다.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까 이루지 말까? 이루지 말까? 기반 설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까 부적정할까? 적정할까? 무슨 얘기냐? 도로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갑이 개발하겠다입니다. 갑이 개발하겠다. 근데 개발하겠다는데 마침 여기는 지금 현재 여기는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도로가 이러고 샥 지나가고 있어요. 빨간색 도로가 뭐라고요? 예정도로 개설이 돼 있는 대로 개설이 안 돼 있고 결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 근데 얘는 지금 도로에 접해서 안 접혔어요? 안 접혔죠. 맹지죠. 허가 신청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얘가 뭐를 주장한다? 이걸 도로라고 주장한다. 그럼 허가해준다 안 해준다? 준다. 그러면서 뭐라 한다? 좋아. 나는 허가해주세요. 시장이. 도로가 없잖아. 없기는 뭐가 없어. 여기 도로 있네. 도로. 개설이 안 됐잖아. 개설되든가 말든가 도로가 맞다니까 라고 우기면 허가해주는 거예요. 허가해줄 때 뭐라고? 허가할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다? 네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도로 설치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건다고. 내가 허가할 테니까 너 저기에다 뭐 해라? 기반에서 설치하라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다고. 네가 여기서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게 생겼네.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네. 기반시설 설치하게 용지 확보하라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다고. 네가 개발하면 보다시피 이쪽이 급경사진데 이거 아무래도 붕괴될 것 같은데 불안한데 허가할 테니까 위해 방지 조치하라 이런 조건을 걸 수도 있다고. 공사 끝나면 여기 비탈면 생기겠는데 보기가 흉하겠는데 나무 심어라 이런 등등등 조건을 걸 수가 있다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이런 걸 보고 조건부입니다. 내가 허가할 테니까 너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허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갑은 하겠다요? 못 하겠다요? 하겠다.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어떻게 설치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뭐를 만들어라고? 계획서 만들어. 계획서. 그래서 다섯 번째, 기반 설치계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부적정할 것? 적정할 것.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면서 할래? 조건 달았죠? 기반 설치 할래? 갑이 하겠다, 안 하겠다? 한다. 조건을 달 때 일방적으로 달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기는 신청자 의견은 드려야 되겠어요? 신청자 의견 청취하고 조건 달겠어요? 그냥 달겠어요? 신청자 의견은 드려야 돼. 그냥 달면 안 되지. 할래? 제가 싫어. 그러면 안 되지. 할래? 물어보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할래? 물어보니까 하겠다 못하겠다? 빨리 대답을 억지로 하잖아. 억지로 찝찝하게 대답 억지로. 그렇게 억지로 하니 이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중에 안 하면 어쩌고? 한다 해놓고 안 하면 어쩌겠어요? 한다 해놓고 안 하면 어쩐다고? 두들겨 패면 된다고. 뭐 하면 된다고? 처벌하면 된다고. 처벌하면. 근데 한다 해놓고 못 하면 어쩝니까?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면 상황이 다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애가 안 하는 거. 못 하는 것은 제가 죽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못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하냐. 네가 만약 혹시라도 못하게 되면 나라도 대신해야 되니까 어찌해야 된다? 돈 맡기라. 돈 맡기라. 그 돈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냐. 이행보증금이요. 뭘 맡기라고? 이행보증금을 어쩌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왜 나옵니까? 보증이라는 단어는 왜 보증 세우라 그래요? 얘가 안 갚으면 어쩐다고? 네가 갚는다. 이게 아니에요. 안 갚으면이 아니고 못 갚으면 여기서 못 갚으면 네가 대신 갚는다. 못 갚는다. 왜 못 갚아요? 왜 못 갚아요? 망했으니까. 부도났으니까. 민간이 부도나요? 국가가 부도나요? 민간. 부도는 누가 난다? 민간이. 그러면 이행보증금 예치를 누가 하겠다고? 민간이 하겠다고. 누구는 예치 안 한다?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 또 공공기관, 또 공공단체. 상식적으로 예치 안 해요. 자기가 망합니까? 안 망한다. 이런 거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행 하는데 개발행 허가를 갖다가 안 받고 했다. 위반했을 때 무슨 조치 취할까? 이런 거 나와요. 무슨 얘기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했다 그럴까요? 산을 이만큼 산을 이만큼 깎고 싶어요. 어쩌라고? 허가 받으라고 안 받고 했다고. 어쩐답니까? 처벌해야지. 그리고 어쩌고? 원상회복명령. 안 들으면 대집행. 비용은 징수. 안 내면 강제징수. 근데 이제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자, 몇 평 허가 받았냐? 100평 허가 있어요. 가서 봤더니 얘가 몇 평 깎고 있어요. 얘가 지금 1000평을 깎아놨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내용과 다르게 하고 있다고. 그때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또 팬다? 패기 전에. 먼저 왜 그랬습니까? 변명할 기회를 줘야 돼요. 너 나한테 분명히 산 100평 깎은다 해서 내가 100평 허가했는데 너 왜 1000평 깎았니? 이거 뭐라 그래요? 네 모를 줄 알고. 변명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봐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한다? 허가 취소다. 그리고 원상 회복하라고 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썼지. 있으니까. 원상 회복 명했는데 제가 안 들으면 우리나라 좋은 날. 우리나라 좋은 날은 무슨 얘기야? 네가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대집행. 자, 비용은 어쩌고 비용. 대집행 할 때 얼마 들어간대? 2,000원 들어갔다. 비용은 징수한다 안 한다? 해야지. 안 내면 어쩌고? 안 내면 쳐들어간다. 뭐예요? 강제 징수한다. 이런 상식적인 내용들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상식적으로 허가 안 받고 해도 어쩐다고 처벌하고 원상회복명령 안 들어 대집행. 돈 내. 안 내 강제징수. 허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왜 그랬냐 한번 물어보고 변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어쩐다? 원상회복명령 안 들어 대집행. 돈 내. 비용을 내라하는데 잘 봐야 지금 비용 징수해야 되는데 허가 받는 애는 이행보증금 예치할 수도 있겠죠. 예치된 이행보증금 가지고 대집행 비용에 충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거 찾는 게 우리 시험 문제로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0페이지 이행보증 등 설명 들었고요.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박스 있죠? 박스. 국가, 지자체 등 어쩐다? 예치 안 한다. 5번 원상회복명령 설명했고 6번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입니다. 이제 개발행 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행 허가에 의제되는 사항이 있어요. 의제되는 사항. 얘도 이해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의제되는 사항이라 보세요. 갑이 지금 여기서 개발하는데 자, 갑 개발한다. 갑 개발 뭐 받으라? 허가 받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허가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했더니 허가권자가 저기 있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면은 허가를 했으면 얘는 이제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할 거요? 집 지을 거요. 집 지을 거요. 집 지으려고 하는데 자, 이만큼 이게 산이에요. 산. 이만큼 논이에요. 논.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 웬만하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왜 물어볼까? 왜 질문할까? 생각하지 말고 웬만하면 그냥 툭툭 합시다. 툭툭.
생각은 언제 생각하냐? 7월 달에는 생각해서 대답하고 아무 생각 대답 말고 6월 달까지는 그냥 하자고 그냥 해야 돼 그냥.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에다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셉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무를 째야 돼요? 베야 되겠죠. 나무 벨 때 그냥 베요? 허가받고 베요? 허가받고.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임목, 벌채, 뭐 받아라? 허가받아라. 누구한테? 산림청장한테. 자, 소나무 뱄습니다. 뱄어요. 그 밑에 그 땅에다가 바로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해야 돼요? 산 깎아야 되겠어요. 산 깎을 때는 산지 전용 허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산림청장한테. 너네 가면 뭐가 있어요? 또 생각하네. 뭐 있냐고. 그 너네다 바로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넌이 아닌 걸로 바꿔야 돼. 이걸 보고 농지 전용 허가받는다. 농지 전용. 근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얘는 도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찌해야 된다? 이만큼 도로 없으면 허가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허가해 주는 거예요. 어찌해야 된다고? 도로 만들자. 사도 개설하겠다. 사도 개설하겠다. 뭘 받아라?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수십 개가 걸려 있다고.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자, 허가 좀 해주세요. 가면 허가 좀 해주세요. 딱 보더만, 오, 잘 만들었네. 그래, 허가했다. 허가 딱 하면은 했어요. 허가했습니다. 얘는 이제 집 짓다 말고 어쩌는가? 나무부터 베야 되겠네? 허가 받고. 또 집 지려다가, 산 깎네? 허가 받고. 넌 메꾸네? 허가 받고. 허가. 한 10년 걸려본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일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처리를, 자, 갑이 여기다 하려니 뭐가 있어야 된다? 임목벌채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임목벌채 허가 받으러 갈 때 임목벌채 허가 신청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관련 서류를 다 꾸미고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서류 꾸미고 서류 꾸며가지고 이 서류를 몽땅 누구한테 주냐? 허가권자한테 같이 줘요. 같이 주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허가하면 얘는 개발하려면 뭐 배야 된다? 나무 배야 된다. 그럼 허가권자가 산림청정 협의합니다. 내가 허가하면 나무를 베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내가 허가하면 저 산 깎아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내가 허가하면 넌 메꿔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내가 허가하면 도로 만드는데 괜찮냐고 뭐 한다고? 협의한다고 협의. 자, 허가권자는 나무 벤다. 누구 찾아갔어요? 산림청.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산림청 보고? 예, 나무를 베는데 국방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디 갔지? 산림청. 이런 걸 보고 방금 뭐라 했어요? 관계지, 관계. 관계 누구? 행정기관에 청하고 먼저 뭘 해야 된다? 협의한다, 협의. 자, 산림청장. 내가 저기다 허가하려고 하는데 해도 그럼 나무 베는데 괜찮습니까? 산림청장이. 네 정신 있냐 없냐. 바로 저게 무슨 나무냐고. 여기 있는 나무는 전부 다 뭐다? 천연기념물이다. 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얘가 지금 산림법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해보고 기준에 맞으면 어쩐다고 해도 괜찮다.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거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모든 협의를 다 거친 상태에서 뭐한다? 비로소 허가가 떨어진다. 허가가 떨어지면은 이거 어쩐다? 받은 걸 본다. 그런 걸 보고 우리 뭘 한다고요? 의제한다, 인정한다, 간주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게 되면 다른 법. 타 법에 의해서 받아야 돼. 확정,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제, 뭐는 한 걸로 본다. 그래, 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습니까? 사인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어요?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몇 개 있냐고. 앞전 주에 부시면 얘기했지 안 했어요? 부시면 몇 개 센다고? 3개 센다고. 우리는 몇 개 넘어가면? 4개 넘어가면 뭐라고 표현하라고? 그런 얘기 안 해줬어요?
부시맨이. 응? 부시맨이, 아프리카 부시맨이 둘이 그런 창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뚜벅뚜벅 하는데, 하늘에서 콜라병이, 이상한 콜라병이 뚝 떨어지는 콜라병이 떨어지니까, 부시맨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하늘에서. 얼마나 이건 신의 계시야, 신의 계시. 이 물건은 신의 물건이라고. 이 물건 주인 찾아준다고 세계를 헤매다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안 왔어요? 옛날에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TV 출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TV 출연할 때 숫자 개념을 알아보는 거예요. 몇 개? 하나. 몇 개? 둘. 몇 개? 셋.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안 세요, 이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는 더 이상 안 세고 뭐라고 해요? 많다예요, 많다. 무슨 뜻입니까? 센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 사람들 개념은 하나, 둘, 셋까지는 개수가 필요하지만 셋 넘어가면 그냥 많은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더 이상 센다는 게. 그럼 우리는 그래도 부시맨보다는 우리가 더 낫잖아요. 우리는 몇 가지 센다고? 하나, 둘, 셋, 넷, 세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많다, 많다. 이렇게 이걸로 문제를 푼다, 이걸로. 첫날 얘기 안 했습니까? 실력과 눈치가 조화를 이래요. 눈치. 문제 푸는 요령. 눈치 배워가지고. 개발링 허가 받으면 의지되는 사람 몇 개 있다? 많다.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 툭 던질 때는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고. 없는 거 써놓고 안 물어보고. 개발링 허가 받으면 도로 점용 허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개발링 허가 받으면 사도 개설가 받은 걸 본다. 여기 있네 그래야 돼요. 개발행 허가 받으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무염분묘 개정 허가 받은 걸 본다. 뭐라고 말한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받은 걸로 본다 그랬으니까 본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개발행 허가 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될 각종 허가 신고 협의 승인 면제는 전부 다 받은 걸 본다. 왜요? 그러면 왜요? 허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미리 뭐를 다 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났으면 뭐 받읍시다? 준공검사 받읍시다. 준공검사. 그러면 준공검사는 자 봐요. 건 그리고 물 건축물의 건축, 공점 설치, 물건 적지, 또 뭐라고요? 토지 형질 변경, 또 토석 채취, 또 토지 분할. 자, 준공검사가 뭡니까? 허가를 해줬으면 자, 내가 허가 좀 해주세요. 뭐 할 건데 2층짜리 집을 지을게요. 1층, 2층짜리 집을 지을게요. 몇 평 지을게요? 한 층 100평, 100평, 200평 지을게요.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 해줬더니 준공검사는 공사가 완료되면 검사한다, 확인한다. 뭘 확인하냐? 허가한 내용하고 완공된 내용이 일치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해보고 일치가 되면 어쩐다? 참 잘했어요. 검사 필증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얼마 허가했는데 2층짜리 몇 평? 100평, 100평 허가했는데 준공검사 안 하면 얘가 2층을 짓겠어요? 20층 지어놓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 준공검사 안 하면 그래서 나가서 어쩐다고? 확인한다고. 자 그러면 건축물, 건축은 공사 끝나면 가서 준공검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공작물 설치는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지. 토지 형질 변경은 3몇 평 깎을려? 100평. 허가 안 하면 1000평 깎는다니까. 검사를 안 하면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지. 그러면 토석 채취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겠지? 해야 되겠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지 이러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땅이 있는데 자, 이 땅이 지금 100평인데 반평 50평 나누자 그러면 이거 가서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고 가서 땅을 가서 보면 뭐 새끼줄 때립니까? 포크림 펴놓습니까?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토지 분할은 뭐가 아니다?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시험 문제예요. 물건 적치는 검사해야 안 해요? 좀 생각 좀 해보니까 물건 적치는 자, 이 땅에다가 물건을 쌌는데 무게 얼마 되는 거, 기간 얼마, 이게 필요한 게 이게 얼마 무게 되는 걸 얼마 기간 동안 쌌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지. 원래 물건 쌀 때 이렇게 각을 잡아서 싸야 돼요. 이렇게 각 잡아서 싸야 돼? 대충 싸야 돼요? 그거야 네 마음이지.
물건 쌀 때는 각이 필요 없어. 그냥 네 각 잡고 나는 원래 나는 각의 선과 각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하는 거고 대충 하면 대충 싸는 거고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쌌느냐 가서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기간, 무게, 얼마 필요 이걸 묻는 것이지 가서 확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적 지도 검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뭐만 한다 이런 거를 잡아야 된다니까. 건축물 건축, 공점 설치, 토지용지 변경, 토석 채취 거기까지만 한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지는 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예요. 개발행위 허가 절차. 별로 어렵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여기 했습니다. 여기 지금 허가 절차. 세 번째, 이제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입니다.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 자,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는 이쯤에서 설명할게요. 저 부분도 아주 쉬워요. 공법 하다 보면 대부분 쉬워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 쉬운데 왜 꽈락 나온대요?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배운 생각이 안 나요. 이러고 설명하면, 지금 설명했잖아요? 3주 지나면 나는 배운 기억이 없어요, 배운 기억이.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게 문제지. 자, 이 지금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는, 자, 여기에서 개발합니다, 개발하겠다. 이 개발은 건축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건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기는 인구가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그럼 여기 개발할 때 이 지역에는 기반 시설이 있었냐 없었냐? 기반 시설이 있었어요.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었어요. 있는 상태에서 이 개발을 한다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있긴 있는데 넉넉할 수도 있고 이거 한다 하더라도 안 부족해 넉넉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이 예상된다. 넉넉하다 그러면 여유가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부족이 예상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부족이 예상된다. 자, 여기서 뭐 한다? 개발한다. 기반시설에 뭐가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된 상태에서 그대로 개발하면 난개발 돼야 안 돼요? 되겠죠?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까요? 그래서 이제 법을 또 만든다고.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까요? 부족이 예상된다. 부족이 예상되면 뭐 하면 됩니까?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보충하면 되지, 보충. 추가 설치하면 되지. 보충을 해주면 되지. 해주면 되는데 그 지역 상황 가서 봤더니 그 지역에는 이미 뭐가 끝나가지고 이미 여기는 개발이 완료가 된 지역이요. 개발이 완료가 된 지역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는 빠짐없이 용도지역을 다 지정했어요. 몇 개로? 21가지로. 21 용도지역 중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땅은 어디일까요? 도시지역 중에서도 어디일까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안 돼요. 끝났습니까? 끝났지. 더 찾으면 안 되지. 개발이 완료됐다. 그 지역 무슨 지역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주, 상, 공.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이 곤란한 지역이 있고, 보충이 곤란한 지역이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보충이 곤란한 지역이 개발이 완료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위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 딱 생각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위치 딱 보게 되면 도로가 시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앞에 있는 도로가 있고, 학원 건물이 여기에 지금 학원 건물이 이러고 있고, 이 일대는 개발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이 일대는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개발 완료된 지역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새벽 몇 시에 왔어요? 혹시 아침에 저 본 사람 있습니까? 제가 새벽 4시에 와가지고 오늘 수업하려고 이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모르고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일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앞에 있는 도로 폭도 재보고 30cm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가 없어가지고 구두로 해가지고 이게 다들 구두로 해. 진짜요? 저 웃는 거 봐요. 진짜라니까 구두로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
중간쯤 가니까 차가우니까 얼른 비켰다가 또 다시 재고 해가지고 재했더니 앞에 도로폭이 몇 미터 나온 줄 아세요? 12m. 네, 12m. 잘하네 이게. 2m요? 12m. 네? 완전 잘해? 이 도로가 12m라고. 왜 이 도로가 12m일까? 12m. 그래서 제가 이 일대 건물을 다 들어봤더니, 자, 하나의 대제, 100이라는 대지에다가 건축할 수 있는 빌, 건폐율 배웠죠? 건폐율이 몇 프로냐? 이 일대가 많이 안 됐대요. 건폐율이 50%, 50%. 그러면서 용적률이 몇 프로냐? 용적률이 알고 봤을 때 150%예요. 이래가지고 평균 건물이 3층이 돼, 3층. 여기가 3층. 그러면 이 도시를 만들면서 이 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 전공자들이 자, 이 일대 전체 땅 면적을 보고 거기에다 건폐율 용적률을 대입하면 건물의 총 규모, 총 용량이 나온다고. 건물이 총 얼마가 들으면 인구가 총 얼마가 유입이 되고 우리 보통 신도시 만들 때 인구 몇만 그런 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인구 4만 명 유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구가 얼마 들어오면 차가 얼마 들어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몇 미터 도로요? 12m 도로가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2m를 해줬어요.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여기 또 개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이 건물이 전부 다 튼튼하고 도시가 아주 괜찮죠? 좀 구질구질한 거 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동네 여기 꾸질꾸질해요? 아니면 반짝반짝해요? 예. 구도시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좀 그래요. 좀 그렇다 보니까 어쩝시다. 이게 10년, 50년, 100년 되면 또 뭐는 해야지. 재개발해야지, 재개발 하는데, 자, 기존의 건폐율은 그대로 50을 줍시다. 50을 주고, 용적률을, 기존에 3층인데 재개발해서 2층만 지어라. 그러면 재개발해야 안 해요? 적어도 안 하지. 근데 여기 용적률을 얼마 줬느냐, 용적률을 300%를 줍시다. 300%.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이 평균 몇 층 들어온다? 6층이 들어온다, 6층. 6층이 들어오면, 자, 인구가 2배, 차가 2배, 도로가 몇 배 늘어난다? 2배. 2배 늘릴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12m를 놓고 6층 하게 되면 도로가 부족, 안 부족? 부족. 이미 판명 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냐? 이거 안 되지 않냐? 개발하기 전부터 난개발인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래서 개발할 때는, 자, 이게 철가구 다시 하면, 건물 철가구 다시 하면 건물 안으로 좀 밀어 넣습니다. 좀만 들어가, 좀만. 넣어서 조금만 들어가가지고 폭을 넓히는데, 이게 2배, 24m를 못 넓히지만, 최대한 밀어 넣었더니 18m까지는 넓히겠더라. 50%는 늘린다, 50%. 근데, 이렇게 지금 150이 300이 돼버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어쩐다고? 용적률 300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용적률을 지금 6층까지 하면 안 되겠고 몇 층이나 4층이나 5층 정도만 이 정도만 짓게끔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어요.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래서 이런 지역을 뭐라고 하냐? 이런 지역을 개발 밀도입니다. 밀도. 빽빽이 들어찬 게 밀도예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너무 빽빽이 들어찬 걸 좀 막아야 되겠더랍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명칭을 빨리빨리 해야 돼. 명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했으면 여기서는 뭐 하겠다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어쩌겠다고 대폭적으로 강화시키겠다. 확 줄여야 되겠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뭐를 용적률을 50% 강화한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개발한다. 여기 개발한다.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추가 설치가 어쩐다. 곤란하다. 그럼 어찌하지? 건물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한다. 두 번째, 이제는 가능합니다. 여기는 가능한 지역이다. 가능한 지역이다. 그 말은 아직까지 개발이 됐다고 안 됐다고? 안 됐다고. 미개발지죠. 미개발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으니까 빈 땅은 무궁무진하다고. 빈 땅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 여기에 도로가 있다. 이만큼만 해가지고 이만큼만. 여기가 현재 뭐냐? 그린벨트다. 그린벨트가 뭐라고요?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 그린벨트요.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에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딱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딱 두 가구 살아요. 두 가구 살더라도 뭐는 있어야 돼? 도로는.
이 도로 이용해서 두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데 여기가 그린벨트 지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개발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두 가구는 이 도로 가지고 사니까 불편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불편함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그린벨트 해제한다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여기를 뭐 하려고 이제 개발하려고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 그 말은 개발하겠다 이 뜻. 개발하겠다. 개발하는데 현재 두 가구 있는데 여기다 개발하는데 몇 세대? 만 세대를 넣겠다. 만 세대다 그러면 인구 만 세대가 만 세대면 보통 지금은 옛날에는 4인인데 지금은 4이면 3점 하는데 3만 5천 명 들어간다. 3만 5천 명. 꽤 크게 개발된다고. 여기 혁신도시 몇만 들어옵니까? 240. 네? 240. 인구요? 네. 혁신도시 인구. 제가 아침에 갔다 왔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바쁘게 여기 돌아왔다. 저기 인구 몇만 들어옵니까? 2만 3천 별로 크지도 않아요. 2만 3천명 들어오는데 그 터는 꽤 크잖아요, 터는. 어차피 모르니까. 거기는 2만 3천명 들어온다고. 근데 여기는 얼마? 만 세대면 3만 5천 들어가니까 혁신도시보다 더 크다고. 그거보다 더 크다고. 자, 개발하겠다. 그럼 이만큼을 갖다 땅을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어쩐다고 판다고. 토지공사가 누구한테 팔아요? 현대한테 팔고 누구한테 팔아요? 삼성한테 팔고 판다 이걸 갖다가. 그럼 현대가 이 땅을 먼저 샀어요. 현대가 사가지고 내가 먼저 개발하네. 자, 아파트 있습니다. 몇 평짜리 짓느냐? 32평짜리. 요즘은 큰 게 인기가 별로 없어요. 28평, 32평, 32가 치고 높아요. 28평짜리 사 32평. 32평짜리 사서 분양합니다. 얼마에 분양하냐 봤더니 분양가가 10억이에요. 10억. 분양가 10억이다. 분양, 자, 경미. 분양 받을래 안 받을래요? 네? 평평. 그 뒤에 자, 여기 앞에 막내. 네. 여기 시세 봤더니 시세가 3억입니다. 3억. 시세는 3억인데 10억이에요. 경미 돈 많네. 경미 따라다녀야 되겠네. 예? 현대가 괜히 지었겠어요? 좋아, 그럼 올려줄게. 그럼 얼마냐? 그러면 33억이다. 33억. 야, 시세는 33억인데 얼마라고요? 10억이다. 그러면 분양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길수가 받는 거요. 분양만 받으면 얼마 이익이 생겨요? 23억. 23억이 우리가 그냥 월급 받아서 벌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아, 이것은. 월급만 받아가지고는. 근데 당첨되는 순간 얼마 생겼다고? 23억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가 이뻐요, 미워요? 첫날 했잖아요. 이쁘죠? 근데 문제는 현대는 이쁜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여기 이만큼 개발하면은 기존에 두 가구 살 때 이 도로 가지고 됩니까? 택도 없지. 도로도 만들고 막 학교, 주차장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다가 이제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할 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봤더니 총 비용이 500원 정도 든다. 500원. 근데 이거를 누가 설치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줘야 되는데 왜? 세금 받았으니까. 국가 지자체 예산은 얼마밖에 없다? 300원밖에 없다. 얼마가 부족하다? 200원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해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서울도 아니고 제가 영인에서 충격적인 거 보는 게 영인, 경기도 영인시 구성 가게 되면 여기 초등학교 1학년이면 태어나서 학교 처음 갔잖아요. 학교 아침에 가야 돼요? 오후에 가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학교를 처음 가는데 아침에 가야 되냐고 오후에 가야 되냐고? 오전에 가야지. 아침에 밥 먹고. 근데 처음 가는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부족한 상태에서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니까 이게 1학년 애들이 오전반, 오후반, 옛날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하더라니까. 2교대 해가지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난개발 그러면 영인이에요. 영인. 난개발 그러면 영인. 영인이 가장 대표 케이스였다고. 뭘 보고 난개발?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개발. 이게 난개발이야. 근데 문제는 국가는 어쩐다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어쩐다고?
이 안에서 개발해서 이익 본 자들 여기 이런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자. 수익자 부담 해서 이 안에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한테 얼마? 200원 부담해가지고 얼마 만들어가지고 500원 만들어서 설치한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이만큼 잡아가지고 블록 잡아가지고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냐?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그러면 이 안에서 개발할 때는 어쩐다? 전부 다 기반 시설 부담해야 된다. 돈 내야 된다. 그 돈 가지고 어쩐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다 얘기인데 우리는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지문 뭐 하나 둘 툭툭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는 중요한 게입니다. 얘는 내용도 없으니까 이것은 5월 달쯤에 설명하고 이제 안 해요. 계속 뭡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가 타겟이니까 얘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11페이지까지 설명 끝났고요. 넘겨봅시다. 넘겨보면 지금 그 12페이지 박스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보통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봐봐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그린벨트를 지정하면 개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찌하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지. 개발이 안 된 지역이 개발로 됐을 때만 합니다. 그래서 박스는 그 시험에 잘 나올 건 이해해야지 안 되면 안 돼요. 법령의 개정, 제정에 의해서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두 번,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 행위자니 완화돼. 간단하게 행위자니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에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준주거지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변경하면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없다. 준주거가 자연환경 보전적 지연되면 행위자니 완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가 되죠. 이런 데서는 절대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적이 준주거 되면 행위자니 완화, 강화, 완화. 여기는 어쩐다?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 지정할 수 없다. 그린벨트 해제, 그러면 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원을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원에서 해제되면 거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위자니 풀린 적 간단하게. 세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네 번째,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도시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하나의 도시가 네 특정 지역의 특정 지역에서 전년도가 몇 년도? 2014년도 개발인 건수 전전년도 2013년도 2013년도 개발인 건수 몇 건? 100건. 이 특정 지역이 2014년도 개발인 건수 몇 건? 130건. 몇 프로 늘어났어요? 첫 문제 이런 식으로. 몇 프로 늘었다? 30%. 그럼 여기는 어쩐다? 지정하여야 한다. 어느 도시의 2014년도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냐? 3%죠, 3%. 근데 그 도시 특정 지역에 2014년도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다? 35%다. 몇 프로 늘었네? 32%. 지정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입니다. 기반시설 비용. 그럼 이렇게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돈 받냐 이런 얘기요. 그건 암기 좀 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에는 단독 숙박 등 시설서 체크합시다. 200 초과입니다. 가로도 체크하고 기존 면적 포함. 또 세 번째 체크하고 신축, 증축. 어떤 행위를 할 때 돈 받냐? 모든 개발이 아니고 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뭐 할 때? 신축이나 증축할 때. 생각해봐요. 기존의 건축물이 기존의 건물이 500제곱미터 있는데 여기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다. 얘한테 돈 내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기존에 500이 있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이미 뭐는 있었다? 기반시설이 있었다. 근데 여기에다 이렇게 새로 300을 지으면 어쩐다고요? 그만큼 인구가 추가 들어오죠? 그럼 너는 돈 내야 된다. 기존에 500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러고 100을 던지면 어쩐다고? 너 때문에 100만큼 더 들어오니까 돈은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뭡니까? 없는 데다 처음 짓는 게 신축이고
있는데 또 더 이상 뭐다? 증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초가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할 때 돈 낸다. 그 다음 보면 납부의무자는 누가? 건축하는 자가 돈 냅니다. 건축하는 자. 건물을 지어야 사람이 오는 것이지 물건 싼다고 사람 안 와요. 땅 판다고 사람 안 와요. 토지 분할한다고 안 와요. 그러니까 건물, 터 중에서 누구만? 건축. 다른 거 아니고 건축하는 자. 그 다음에 부가시기 및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인데 부가시기는 읽어보면 허가하고 2달 내 부과요. 허가하고 2달. 허가하고 2달 내 부과하게 되면 납부 의무자는 언제까지 되냐? 사용승인. 준공검사란 말을 봐요. 이게 지금 아까 국토계획법은 준공검사 그러는데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에요. 사용승인. 건축법은 사용승인. 사용승인이 뭐라고? 준공검사. 그러니까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 돈 내라 얘기. 준공검사 신청할 때까지 돈 내라. 4번 납부 방법은 뭐로 내냐? 뭐로 내요? 현금. 뭐도 인정한다? 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인정해 줍니다.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가 대상 토지나 비슷한 토지 물납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 물납도 인정한다. 거기까지 했을 때 그게 뭐가 있었어요? 기반시설. 개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뭐가 나왔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 구역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개발이 끝나고 잠시 쉬고 제한 갑니다. 제한. 잠시 쉬고 합시다.